금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책사TV, 책사 되겠습니다. 뭐 이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되게 유명이죠. 스탠리 호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5월쯤에 사망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망을 하면서 딸한테 이제 승계가 들어갔죠. 딸한테 사업 부분에서 이제 승계가 들어갔고, 그리고 다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미 사망하기 전에 이분의 카지노 독점권이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죠. 이분이 제가 알기로 예한, 도신 실존 인물, 우리가 흔히 아는 주윤발의 도신 시리즈 되게 히트했던 영화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고, 지금도 이제 80년대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80년대 홍콩 영화나 미디어 이런 거의 분위기라든가 그때 트렌드를 보려면은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신 시리즈였는데, 이 도신 시리즈의 실존 인물이었던 예한, 도신 예한으로부터 카지노 독점권을 사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카오에서 4대 도왕으로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대 도왕이 이제 도신 예한이었고, 그리고 1, 2대는 언론에서 뭐 1, 2대가 있으니까 3대, 4대겠지만 1, 2대는 언론에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식인데, 이분이 카지노 독점권도 좀 사망하시기 좀 전에, 한참 전에 제가 알기로 깨진 거로 알고 있고, 물론 그래도 엄청난 부호였죠. 독점권이 깨졌어도 엄청난 부호였고, 딸에게 또 카지노 사업을 물려줬는데, 뭐 이분은 부인도 여러 명이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어서, 자녀들 간에 재산을 놓고 또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상당한 다툼이나 이런 것도, 분쟁 같은 것도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우연한 계기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마카오에 체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스탠리호가 뭐 부를 쌓은 게 당연한 말이지만은 마카오에서 부를 쌓았고, 또 뭐 마카오의 밤의 총독이라 불릴 정도로, 밤의 총독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이제 마카오의 세금의 상당한 부분을 자기 혼자 개인이 냈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분은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뭐 마카오에 내는 세금도 상당히 많았었고, 마카오를 한마디로 말해서 먹여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인데, 이 스탠리 호라는 분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간 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마카오에 체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책사라고 막 예측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한다고 맨날 자랑하고 얘기하고 영상도 올리는데, 뭐 개개별 커스터마이징이죠. 커스터마이징. 개개별 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분들 사정에 이제 맞는 거,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개인들의 뭐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해외 체류하시면, 솔직히 해외 체류라는 게 저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할 때도 있고, 뭐 하루하루가 불안할 때도 있고, 특히 뭐 격동의식이나 변화의식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격동의식이나 변화의식에는 더더욱 불안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제가 앞에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격변화하고 불안정, unstable한 게 굉장히 이제 증대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춤형, 마카오에 마침 체류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한 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마카오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큰 틀에서, 자세한 것까지는 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독점권이 넘어간 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안에서 그 스탠리호로 넘어갈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탠리호의 카지노 독점권이 파괴되면서 여기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인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두뇌 회전이 빠르시고 배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벌써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안에서 스탠리호로 이렇게 카지노 독점권이 넘어갈 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거대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스탠리호도 거대 자본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혼자서 거대 자본을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세계적인 이제 투자자이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런 분들도 뒤에서 뭐 자본을 등에 업고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그 중에 한 명이죠. 예, 그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나라 이제 통화까지 뭐 공격하고 이런 경우인데 그 꼭 통화를 기축 통화나 뭐 통화 같은 거 공격 안 하더라도 그 어떤 한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 같으면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탠리오도 거대한 이제 자본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개똥. 예, 스탠리오 보면은 얼굴 생긴 게 순수 중국인들하고 다르죠. 예, 이분 혼혈 맞습니다. 예, 혼혈 맞고 이분을 일대기로 제작한 영화에서는 이제 혼혈이다 이런 사실은 나오지 않았었지만은 그때 아마 유덕화가 이분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은 혼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서구적으로 생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마카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분은 포르투갈계 자본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안에서 이분으로 스탠리오로 넘어오는 동안에는 이 포르투갈의 권력이라든가 마카오에서 영향력이라는 게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독점권이 스탠리오께서 가지고 있던 이 독점권이 깨지는 순간은 그 순간입니다. 이제 마카오가 대륙으로 반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마카오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고, 거두어들이기 시작하는 시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깨져나간 겁니다.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정치적 경쟁력, 영향력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이 부분도 독점권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분은 갈등이 있었죠. 마카오 총독이었던 에드먼드 호와의 갈등도 있었는데, 에드먼드 호하고 이분도 또 먼 사이가 아닙니다. 먼 사이가 아니고, 이분이 에드먼드를 제가 알기로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절친했고,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인데, 역시 돈 앞에서는 뭐 지인 사이도, 특히 이런 거대 자본의 뭐 흐름 앞에서는 뭐 지인 사이라는 것도 부질없고, 덧없다는 걸 지인 무상이라고 해야 되는, 뭐 홍콩 영화 같네. 내자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인 무상이다. 이런 말이 뭐 떠오를 정도로, 그런 경우네요. 그래서 지금 마카오를 보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정치적인 반환되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력들이 서서히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마카오에 대한 영향력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표되는 포르투갈 그거를 중국 대륙 쪽에서 그리고 중국 정부가 성취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자본을 대표하는 뭐 스탠리 호시를 힘을 쫙 빼기 시작한 거죠. 예전보다 좀 뺀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들 사람을 넣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반대되는 사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있으면 그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변화가 당연한 말이지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밑에 홍콩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홍콩 지금 대륙에 반환되고 나서 변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 그래서 이제부터 책사의 예측 들어갑니다. 제가 예측하기로 앞으로의 마카오의 스테이블한 부분들은 상당히 unstable하게 안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불안정하게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마카오 같은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려하고 또 안정적이었는데 첫 번째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치안이죠. 치안. 뭐 마카오도 소매치기도 있고 또 가끔씩 이제 사건 사고도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치안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이 치안조차도 지금 중국이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워낙 혼란하니까 이 치안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했던 부분에서 언스테이블하게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세 번째로 마카오는 원래도 외국인이 체류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곳이었어요.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 외국인 체류 같은 게 절대로 이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외국인들을 뭐 체류를 많이 하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류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 악화될 수도 있다는 체류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이 체류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살짝 이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 이제 마카오에 체류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제 큰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훑어드렸으니까 그분께서 이제 이거를 들으시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 맞춰서만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하겠다. 뭐 마카오에 계속 체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이 경우에는 두 개 말고 뭐 다른 마카오에서도 살고 다른 곳에서도 체류하고 사람이 뭐 분신술을 쓰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 자신의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항상 사람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죠.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구독자분이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마카오에 체류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께도 이게 도움이 되는 제 예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커스터마이징 예측도 해가도록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좋겠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책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